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리탐구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문재경 강사입니다. 오늘 조금 이야기할 것은 2027학년도 수능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번에 시행되었던 2026학년도 수능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3, 4등급과 1, 2등급 그리고 5, 6등급, 그냥 쉽게 얘기하면 최상위권, 그 다음에 상위권, 중상위권,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이런 학생들에 따라서 과목에서의 체감 난이도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지금 이제 약간 큰일이 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 4등급, 그러니까 중상위권이죠. 반에서 한 4등에서 한 10등 사이 정도 하는 친구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조금 가장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조그만 이제 4등급 이하, 5등급 밑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보여드리는 예시를 보면 9월 평가원에 11번으로 문제가 나왔었던 것인데 이번 수능에 11번으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변형이다라고 얘기하기 민망할 정도로 거의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50%를 넘지 않았습니다. 49% 뭐 이 정도 찍혔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출문제를 절반은 거의 뭐 봤지만 안 본 것 같은 상태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보시면요, 9월 평가원 12번 문제였던 것인데 이 문제가 이번 수능에서 10번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10번이면 사실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야 되고 많은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데 정답률이 61%밖에 찍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놓쳤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출문제보다 사설 모의고사를 우선시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출로 시작해서 기출로 끝나는 학습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요, 킬러 문항으로 갈수록 좀 두드러지는 특징인 것 같아요. 공통수학. 고등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킬러 문제에서 오히려 와다다다닥 이렇게 출제가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왔던 22번 문항을 보시면 지수로그 함수의 역함수 관계다라는 것을 제외하면 이 문제는 수학 원 문제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공통수학 문제거든요. 도형의 이동, 도형의 개형 변환, 이런 부분들, 이건 고1 수학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킬링 포인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정답률이 3%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변별력 문항은 공통수학에서 다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첫 번째,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학생들을 다 1대1로 만나면서 전부 다 풀이를 다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풀이들에서 필요한 부분들, 교정돼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직접 다 교정을 들어갈 겁니다.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은 왼쪽에 쓰여 있는 것은 fx고요. 오른쪽에 쓰여 있는 것은 fm입니다. 근데 이 둘이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끊임없이 교정을 하고 교정을 했습니다. 지금 교정 후 내용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게 이제 한 9월쯤 됐을 때 교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제가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이런 변화들을 계속 유도해 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지금 이 친구도 굉장히 강렬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친구인데 지금 무엇을 쓴 걸까요? 2의 제곱, 그리고 여기 별표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지금 기호를 이렇게 쓰고 앉았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는 이거는 쓰는 방법이 틀린 거다. 속도가 빨라도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정을 어떻게 했느냐, 곱하기 하고 마이너스 1을 쓸 때는 반드시 괄호를 쓰는 습관을 들이자. 이 습관 하나로 교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윈터 수업 끝난 이후, 목요일 날 윈터 수업 이후에 2시부터 5시 30분까지를 제가 클리닉을 시간을 고정해서 잡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을 전부 다, 자, 이제 보시는 사진처럼 모두 다 1대1로 껴서 제가 지도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 교정을 해줄 것이고요. 완벽하게 식쓰는 습관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식쓰는 습관이 좀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레벨업을 해야죠. 그래서 풀이를 이제 조금씩 빌드업을 해 나가는 단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문제풀이를 전부 다 스텝별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단계별로 그 풀이를 쫓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준킬러급 문항, 조금 어려운 3점에서 조금 쉬운 4점의 문항까지를 충분히 그 방식으로 동일하게 공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이 친구가 이제 작년에 수강했던 친구예요. 작년에 들어왔을 당시에 3월 학평 기준으로 5등급을 받고 들어왔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80점에서 2등급 받고 시립대 진학을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수능날 최고 점수를 찍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풀이가 계속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풀이를 계속 동일하게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학생들의 풀이 역량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공통 수학 개념을 녹여낸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실제로 올해 대치동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 파인할 때 정리했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문제는 킬러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 중에 제가 공통 수학 내용을 정리했던 부분을 캡처를 좀 떠왔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죠. 이건 누가 봐도 공통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난도 개념이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커리큘럼을 좀 보여드리면은 저는 일단은 수학 1과 수학 2를 윈터를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화요일, 목요일 날 오전 수업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을 먹은 뒤에 목요일 2시부터 5시 반까지를 저와 1대1로 만나는 클리닉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 시간에 이제 저와 확률과 통계 정규반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 저녁 시간에 미적분에 대한 정규반 수업이 저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어머니들께서 저를 한번 믿고 맡겨주신다고 하면 제가 지금 받고 계시는 성적표보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많이 다른 그러한 성적표를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